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관봉권 띠지 분실, 그 수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 차장검사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나왔는데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최초에 작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그 당시의 범죄 사실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저 스티커에 돈이 발부된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어요? 2022년 5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사는 2018년 거로 됐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압수수색한 저 돈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예. 2022년 5월 13일 한국은행에서 발부된 거예요. 여러분은 2018년 사건으로 압수수색한다며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5천만 원. 저건 한국은행이 5천만 원이라고 붙여서 보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해체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위증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저 1억 6,5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저렇게 붙어서 왔고 저게 여러분이 찍은 사진 아니에요? 저게 수사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사진 아니에요? 그리고선도 저것을 2018년 사건이라고 퉁쳐버리려고 했는데 저것은 2022년 5월 13일에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에요. 예, 오늘 법사위에서 수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 보셨습니다. 사실 뭐 차장검사나 부장검사 정도는 증인으로 나온 걸 많이 봤는데 수사관은 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오늘은 당시 사건에 밀접한 관계자이기 때문에 수사관까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지우 의원님, 이 수사관이 시간이 지나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다른 법사위원들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게 아니 관봉권 수사기관도 1년에 한 번 보기 힘든 거 아니냐, 왜 기억을 못하냐 이렇게 추궁했거든요. 일단은 사회 초년생으로 보이는 말단 수사관이 법사위 상임위장까지 나와서 저런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많이 속이 상합니다. 예. 그런데 저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 증거물 확보는 다 저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증거물을 검찰은 저렇게 관리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검찰의 수사, 증거물 유지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일이고요. 예. 어떻게 돈이 관봉권으로 왔으면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됐어야 되는데 그 형태가 변경이 돼서 띠지가 사라졌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없었고, 저는 이런 부분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은닉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센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법사위원과 김정민 남부지검 수사관과의 질의응답이 좀 더 오갔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돈을 센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현금이 들어오면 세나요? 네, 세고 있습니다. 다 모든 현금을 다 세나요? 네, 얼마인지 다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나요? 네, 매수 확인을 합니다. 돈을 셌다면은 김정민 수사관이 그 관봉권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죠? 그때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의원들이 이 수사관에게 질문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 법사위원들이 밝히고 싶은 것은 김지호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윗선에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든요. 송영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사안을 좀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서영교 의원이 김기호 위원께서도 지금 사회 초년생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그 김정민 수사관을 앉혀놓고 저렇게 마치 갑질하는 것 같은 인상마저 들게 하는 고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저는 과연 온당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검에서 저 사안에 대해서 밝힐 때 그 경험이 적은 수사관이 실수를 했다라는 취지로 밝혔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굴 보니까 좀 납득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 사안에서 정말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올해 3월인지 4월인지 남부지검이 저 상황을 인식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 뒤에 제대로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됐든 감찰이 됐든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갔냐라는 겁니다. 이미 퇴직을 해서 징계를 할 수 없는 검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핵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안은 실제로 돈을 샜다고 하는 수사관, 말단 수사관을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남부지검장이 됐든 차장검사가 됐든 누가 되었든 당시에 지휘체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감찰 여부나 진상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과연 본인들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서영교 의원의 저런 질문 태도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조윤선 위원님. 일단 저는 이번 증언을 하게 된 수사관 입장에 살펴보게 되면 물론 사회 초연성이기 때문에 납득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저는 반대 같아요. 만약에 검찰 수사관으로 봉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원칙적으로 일을 했을 거라는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의문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했을 겁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상급자에게 물어봤겠죠. 관봉권이라는 걸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희귀한 도너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관봉권을 돈을 세는 것이 맞는지, 띠지를 훼손하는 게 맞는지 등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본인이 결정할 수 없고 본인의 상급자에게 문의를 하고 그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김정민 수사관의 그런 진술 자체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단독으로 그와 같은 띠지 훼손 행위를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압수수색 때 이게 발견됐는데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전성배 씨가 무속인 이 은신처에서 이 관봉권 5천만 원 신권으로 딱 포장된 게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느냐인데 김용희 의원님 돈의 출처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전성배 씨는 뭉텅이로 갖다 주면 쌀통에 넣어두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라고 검찰에서 당시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관봉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제 표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은행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관봉권으로 나가는 돈 같은 경우는 예. 저기 돈의 1년 번호도 다 따로 은행 측에서는 기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방법은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 돈을 다 압수 물품으로 다 보관을 따로 하고 있을 때 돈을 다 지금 건진법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돈이라면 그 돈의 1년 번호를 통해서 역추적을 통해서 날짜라든지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고서야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조윤선 변호사님 말씀에 약간 좀 반론을 하고 싶은 게 지금 만약에 김정민 수사관에 대해서 모든 게 김정민 수사관의 덤탱이를 쓰는 거라면 지금 사실 국회라든지 모든 권력이 다 지금 민주당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말단 직원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고 설사 나중에 이게 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이 얼마나 많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단 직원이 모든 걸 덤탱이 쓰고 간다는 점은 너무 과도한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반론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드린 말씀은 수사관에게 모든 책임을 씌운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관봉권의 그런 그 형태도 아마 그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처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국정농단과 관련된 건진법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뭉칫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급자의 그런 지휘 관리 하에서 그런 모든 행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바로 이 관봉권 논란도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로도 더 확대가 되고 있는 흐름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더 논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